자, 이제 이 진도 마무리할게. 집중을 해보자. 집중. 그래도 날파리 안 날아다니니까 좋지 않냐? 맞지? 진짜 갈까? 자, 221쪽에 자, 이게 선생님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지? 이거는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 알겠지? 알겠죠? 자, 어떻게 해서 시험에 잘 나오냐면 필수 21, 필수에서 21분 보자. 연립부등식. 자,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다. 그쵸? 그럼 일단 위에 있는 식이 이래. 그럼 이거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인수분해하면. 그지? 아, 그럼 얘 범위는 벌써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이렇게 나왔어. 그지? 그죠? 그리고 밑에 있는 식은 x제곱에 a 플러스 2에 x 플러스 2a 자 0보다 같거나 작다. 그치? 맞죠? 자 요거 이렇게 나왔어. 그리고 이거의 해가 어떻게 되냐. 요 연립방정식의 해가 마이너스 1보다 x가 크고 이 이하가 돼야 되도록 하는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래. 그치? 근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해서 푸니까 얘는 이렇게 나왔어. 자, 근데 얘는 이렇게 문자가 섞여 있지. 문자가 섞여 있어도 인수분해 할 줄 알아야 돼. 알겠니? 그러니까 연립부등식에서 이렇게 문자가 섞여 있어도 인수분해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첫 번째, 알겠지? 그래서 인수분해를 하면 일단 x고 2a a고 여기 앞에 개수가 x 앞에 개수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나온 거잖아.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겠지? 그지? 아, 그러면 이제 인수분해 끝났네? 그러면 이제 0이 되는 값이 두 개야? 그러니까 2랑 a야, 그지? 근데 a랑 2인데 a가 작은 건지 2가 작은 건지 모르잖아. 둘이 비교했을 때. 작은 걸 왼쪽에다 써야 되잖아. 우리가 공부를 했었잖아, 그지? 맞죠?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상황이 있어. x가, 여기 이제 4이니까 x가 이렇게 이 범위던가 아니면 x가 이 범위던가 둘 중 하나야. 맞지? 그리고 얘랑 연립을 했을 때 해가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지. 이해가지? 근데 만약에 얘랑 연립하게 되면 얘가 이렇게 나올 수가 없지. 그러니까 봐봐. 수직선에 그리면 얘는 봐봐. 마이너스 1부터 3이고 얘는 2 이상이니까 벌써 2 이상이고 이제 a는 어딘지 모르겠지만 벌써 겹치는 부분이 2부터 시작되는 거지. 해가 이렇게 나올 수 없잖아. 그래서 얘가 아니라는 거야. 이렇게. 아시겠죠? 아직도 너네가 긴가민가 이제 그러니까 너네가 고등학교 처음 올라가지. 맞지? 잘 아직도 감이 없을 수도 있는데 선생님이 시험에 나온다면 나와. 알겠어요? 2, 3학년 선배들은 선생님이 시험에 나온다고 하잖아? 무조건 달달달달 외운다. 거의 문제. 나온다면 나오는 걸 아니까. 2, 3학년 선배들은 내가 시험에 나온다고 하잖아? 별표 치고 난리도 아니야 진짜. 아직 긴가민가 하는데 나온다면 나와. 그 풀면 맞추면 돼. 실수 안 하고. 알겠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자 요거는 자 이렇게 돼요. 아, 그럼 이런 상황이구나. 자, 그러면 해가 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괜찮지? 그러면 여기에 의해서 그 나오네. 봐봐. 자, 마이너스 1이랑 그 3이고 얘가 그 다음에 얘는 2보다 같거나 작으니까 자 2보다 이렇게 같거나 작고 자 이렇게 가니까 자 이거 공통범위가 이렇게 나오지. 이렇게 공통범위가 생기니까 여기 맞지? 그치? 근데 해가 이렇게 나와야 된대. 그러면 지금 a 값의 위치를 결정해 줘야 된다는 얘기잖아. a 값의 범위 구하라는 거잖아. 그치? 그럼 봐봐. 그러면 만약에 a가 마이너스 1에 못 미쳐서 이렇게 되면 답이 a 이상 2 이하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안 나오는 거니까 답이 아니지. 이렇게 안 나오지.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을 어떻게 해야 돼? 넘어가야겠다. 이렇게. 자, A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A가 마이너스 1을 A가 마이너스 1을 넘어가야 공통범위가 이렇게 딱 나오는 거죠. 여기서 이해가지? 이렇게 딱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작다 딱 범위 딱 이쁘게 나오는 거지. 얘가 공통범위 딱 나오는 거 맞잖아. 이해가죠? 그래서 일단은 자 A의 위치가 어때야 되는데 A의 위치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돼요. 이해가시죠? 이해가지? 그러면 이제 A가 마이너스 1보다 큰 걸 알겠는데 등호를 붙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헷갈리잖아? 맞죠? 그지? 그러면 잘 봐. A는 지금 여기 껍데기도 있고 여기 알맹이도 있는 거지 이렇게. 그지? 그리고 여기는 지금 얘가 껍데기만 있는 거지. 그죠? 그러면 A랑 마이너스 1이 딱 같았을 때 A랑 마이너스 1이 같았을 때 얘가 A가 마이너스 1 위치랑 딱 겹쳤을 때 어차피 겹치는 부분은 껍데기지. 껍데기면 이렇게 딱 껍데기면 크다만 이렇게 딱 공통범위 되는 거지. 그러니까 같아도 되는 거지 이렇게. 이해가시죠? 이해가냐? 응? 얘가 껍데기야 껍데기. 그러니까 봐봐. 얘 껍데기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지. 얘는 꼭 알맹이랑 껍데기가 있는데 A가 마이너스 1이랑 딱 같아졌다고 쳤을 때 얘가 얘랑 딱 겹쳐버리니 어차피 얘랑 겹치는 건 껍데기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공통부분이 마이너스 1보다 크다는 맞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여기 등호 붙이셔도 돼요. 그래서 A값 범위 이렇게 나오는 거야. 됐죠? 전혀 문제 없죠? 이해가지? 껍데기를 알맹이로 이해를 하자. 얘는 껍데기고 얘는 껍데기를 알맹이가 있는데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공통범위 이렇게 나오는 게 맞고 근데 이제 A가 마이너스 1보다 크면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고 A가 마이너스 1보다 크면 안 되는 걸 알았는데 얘랑 얘가 같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럼 요거랑 겹쳐지게 되는 거지. 그러면 껍데기 알맹이 껍데기 그럼 공통 부분은 껍데기니까 결국엔 겹치는 건 껍데기밖에 없으니까 되는 거야. 아시겠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다. 지금 열심히 복습하고 있지? 얘들아? 복습하고 있죠? 지금은 뭐 위주로 공부해야 돼? 선생님이 확인 체크로 다 풀어주잖아. 집에서 다 한 번씩 풀어보셨나요? 지금 이 시점에서 스스로가 지금 확인 체크를 스스로가 공부를 집에서 안 풀고 복습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알겠어? 선생님이 지금 시험에 나온다고 하고 확인 체크 다 풀어주지. 저번 시간까지 다 풀었는데 집에서 한 번도 복습을 안 했다. 그게 그거야. 그런 지금 자세라면 다른 학원을 바꿔도 안 돼. 알겠어? 아니 학원이든 과외든 뭐든 선생님 다른 거 바꿔도 되겠냐? 안 된다니까. 그 자세가 안 된다니까 얘들아. 고등부는 안 먹혀. 알겠어? 중학교 때는 반짝반짝 뿅뿅 이게 되는데 고등부는 양도 많고 내용도 깊어서 안 된다고. 본인이 안 하는데 방법을 바꿔서 되겠냐?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선생님 지금 진도 천천히 복습 나가고 있지? 이렇게 일일이 다 자세히 쉽게 풀어주는 선생님도 드물어. 내가 잘한다는 게 아니라. 알겠어? 그리고 시험에 나온다는 거 다 찝어주고 있잖아. 찍어주는 것만 맞춰도 80점이 넘어요. 알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일단 80점은 기본이야. 거기다 10점 플러스하면 1이고 심지어 80점 나와도 1등급이 맞을 수도 있어요. 알겠니? 알겠지? 그럼 원인은 어디에 있어? 나한테 있는 게 아니야. 선생님한테 있는 게 아니야. 선생님이 뭐 무슨 잘못 있어? 선생님이 뭐 잘못 없잖아. 선생님이 뭐 죽을 죄진 것도 아니고 선생님이 잘못인 거야. 본인한테서 찾아야 되는 거 알겠어? 본인한테 찾아. 알겠지? 집에서 분명히 하루에 수학은 최소 고등학생이면 1시간
1시간에서 2시간? 아 1시간이 뭐야 2시간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수학 딱 잡아놓지? 수학 잡아놓으면 그냥 3학년 때까지 쭉 가는 거 알겠어? 수학 1 잡아놓으면 그냥 1로 간다고. 근데 대부분의 학생과 강사들이 하다가 지쳐서 포기를 해. 그러면 안 되는 거 알겠지? 그래서 꼭 복습하셔야 돼요. 어? 알겠지? 더 이상 애기 아니잖아. 스스로 할 나이 됐잖아. 누가 시켜서 할 나이 아니잖아. 고1 정도면 이제 부모님이든 선생님이든 잔소리 안 해도 할 때가 됐다. 아시겠죠? 자 일단 확인 체크 보자. 자 일단 477, 478, 479 빨리빨리 점검을 해보자. 자 위에 있는 식은 인수분해를 하면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2니까 선생님이 빨리 이렇게 범위를 해볼게. 위에 거 풀면 이렇게 나오거든? 알겠니? 그리고 밑에 거를 풀면 인수분해를 하면 개수가 마이너스 6 플러스 a가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6이랑 a네. 그러면 x 인수분해가 되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고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0이 되는 값이 마이너스 a랑 6 또는 6이랑 마이너스 a 이렇게 둘 중 하나거든 상황이. x값 범위가 자 밑에 거를 풀면 둘 중 하나인 상황이 나와. 근데 해가 어떻게 나와야 된대? 4보다 x가 4보다 크고 6 이하가 나와야 된대. 그럼 이건 아니지. 이렇게 되면 나올 리가 없잖냐? 6 이하가? 얘는 6 이상인데? 얘가 아니라는 거 알겠어? 알겠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오도록 A값 범위를 움직여 보라는 거지. 적당하게 A값을 움직여 보라는 거지. 선생님도 지금 오늘 빨리 다 끝나고 시험 대비를 하고 싶은데 선생님이 일일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겠지 다. 얘는 6 이하고 자 마이너스 A의 위치를 결정해줘야지. 그치? 해가 이렇게 나오도록. 그치? 그럼 일단 4보다 커야 돼. 그럼 얘는 이제 4는 넘어가야지. 여기까지는 넘어가줘야지. 맞죠? 그리고 마이너스 A 위치가 여기 와야 되겠지. 이제 여기 겹치면 돼, 안 돼? 그러니까 마이너스 A보다 같거나 크다야. 지금 마이너스 A보다 같거나 크다야. 그지? 그러면 요 마이너스 A의 위치가 누구와 누구 사이에 있어야 돼? 일단 2와 4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건 사실이야. 여기까지 풀면 95, 한 80% 푼 거 알겠지? 그럼 뭐만 결정해주면 돼? 등호를 양옆에 붙여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만 결정해주면 되는 거 알겠지? 이해가지? 이해가지? 그러면 마이너스 A가 2랑 같아지면 어차피 껍데기만 겹치죠? 껍데기만 겹칠 때는 해가 생기는 게 아니야 거기서. 그러니까 등호 붙여도 되는 거지?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A가 4랑 같아졌을 때도 보자. 4랑 같아졌을 때 얘랑 얘랑 겹치면 어차피 껍데기만 겹치죠. 얘랑 얘랑 같을 때 어차피 공통부분은 껍데기니까 여전히 4보다 크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얘는 양옆에 둘 다 붙일 수 있는 거야. 등호 자체를. 알겠죠? 이 상태에서 A값 범위 걸었으니까 다 마이너스 곱하면 자 부등호 방향이 음수 곱하면 다 반대로 바뀌지? 이게 정답인 거 알겠지? 아시겠죠? 요거 잘해야 돼. 왜냐면 공수2에서 공수2가 1단원이 도항이고 도형의 방식, 도형의 방정식이고 2단원이 집합과 명제인데 명제 파트에 또 나와요. 필요 충분 조건에서 한 번 더 나와. 이거 잘해야 돼. 알겠지? 이건 모의고사 대신 무조건이야. 무조건. 아시겠죠? 네, 이거는 필수다. 이건 그러니까 선생님 계속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얘도 봐봐. 4, 7, 8에 자 위에 거 풀면 부등호가 이제 인수분해하면 마이너스 3이랑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3에서 x가 이제 가장자리 나와요. 위에 거 풀면. 그 다음에 밑에 거를 이제 인수분해하면 자 봐봐. 밑에 거는 인수분해 같이 해보자. 자 일단 2x, x 그 다음에 a, 3 이래야 되고 개수가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가면 되겠지. 맞지? 그러면 0이 되는 값이 일단 2분의 3이랑 a인데 자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이렇게도 될 수 있단 말이야. 왜냐면 a 값이 뭔지 모르니까. 맞죠? 근데 그러면 얘랑 뭐가 됐든 둘 중에 뭐가 됐든 연립을 했을 때 만족시키는 정수 x가 몇 분이래? 4분이래. 맞아?
맞죠? 그러면 이 범위에서는 얘네 4 있어 없어? 2분의 3분의 4인데 여기 범위에는 4가 없지 이미. 여기는 4가 여기는 4가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아니라는 거야. 알겠어? 어? 그러니까 얘랑 연립을 했을 때 여기서 뭔가 4가 포함되게끔 연립이 교차가 돼야 되는데 얘는 안 되잖아. 그지?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이거여야 된다는 소리야. 이해가지? 그래서 수직선에 그려서 적당히 움직여 보면 자 일단은 얘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고 그 다음에 얘는 3보다 크다야. 자 이 상태에서 2분의 3은 어디 있을까? 뭐 여기 사이에 있겠지. 2분의 3은 어딘지 모르겠지만 2분의 3 이렇게 크다. 자 문제는 자 A의 위치를 결정해 줘야 되는데 이 범위 안에 정수가 못 분여야 되는데 4만 들어가야 되는데 이 범위 안에 맞아? 5는 들어가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지. 그러면 요 A의 위치가 여기서 끊어주면 돼 이렇게. A의 위치가 여기 있으면 이 공통범위 얘랑 연립한 이 공통범위에 딱 4 하나만 들어가게 되겠지. 봐봐 4 하나만 들어가잖아. 그치? 그러면 A의 위치가 누구와 누구 사이 있어야 돼? 4와 5 사이에 있어야 하면 90%를 푼 거야. 뭐만 결정해주면 돼? 등호만 결정해주면 되지. 자 봐봐 A가 4랑 같아지면 껍데기인데 그럼 껍데기가 4랑 딱 겹쳤을 때 그럼 4가 제외되지 범위 안에서. 맞지? 그럼 등호 붙이면 안 돼요. 얘는 4가 있어야 돼 그 범위 안에. 그 다음에 A가 5였을 때는 여기가 5 이렇게 되는데 지금 껍데기니까 여전히 5는 범위 안에 없는 거지. 포함되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등호 붙여도 돼. 5가 아직 포함 안 되는 거니까. 4만 들어가야 된다고 했어 그 범위 안에. 그래서 최종 A값 범위는 자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아시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제 밑에 있는 거는 해를 갖도록 하는 그러면 겹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제 해를 갖도록 하는 것도 보자해. 자 선생님은 너네가 꼭 복습을 해서 이 유형은 꼭 맞추리라고 믿어. 나는 꼭 믿는다잉. 자 그 다음에 479 보면 위에 거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3이랑 x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3이랑 1이고 그 다음에 가장자리 이렇게 나올 거 아마 풀면 그 다음에 밑에 거는 인수분해를 하시면 플러스 a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a랑 1 이렇게 되는데 둘 중 하나야. x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게 이렇게 되거든. 밑에 있는 거 인수분해를 똑같이 하시면 돼. 그러니까 x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1x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이렇게 되는데 자 얘가 x고 여기 개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플러스 개수가 플러스 a 마이너스 1 나와야 되니까 x의 개수가 이거 플러스 a랑 마이너스 1 곱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 나오는 거 맞지? 그러면 x가 0이 되니까 마이너스 a랑 1인데 둘 중에 뭐가 이 값이 얼마인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든가 아니면 이렇게 둘 중 하나라고 그러지?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해를 가져야 된대. 자 그러면 위에 있는 거 풀었는데 이렇게 되고 밑에 있는 거 풀어놨어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치? 그럼 봐봐. 자 위에 다시 정리해볼게. 위에 있는 범위가 이렇게 되고 자 그럼 이거인 경우 보자. 자 이거인 경우 얘랑 연립해서 해가 존재해야 된다는 거지. 맞지? 그지? 얘랑 이렇게 해서 해가 존재할 수 있게끔 해주면 되잖아. 그러면 자 수직선 그려보자. 자 얘는 위에 거는 마이너스 3 보다 작다고 얘는 1보다 크다야. 1보다 크다. 그 다음에 얘는 1보다 작다야. 1보다 작고 자 그럼 이렇게 가는데 지금 1에서는 자 봐봐 얘도 껍데기고 얘도 껍데기니까 지금 여기 해 없는 거지. 응? 얘는 x1보다 크다고 얘는 x1보다 작으니까 둘 다 1을 포함하지 않으니까 여기 공통 부분 해가 없는 거야. 그럼 이쪽에서 해가 생겨야겠지. 그럼 이쪽에서 해가 생겨야 되니까 마이너스 a의 위치가 여기 넘어가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그래 여기서 해가 생기겠지 이렇게. 맞지? 따라서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3보다 뭐 해야 돼? 작다 하면 이제 한 90%푼 거고. 등호만 보자. 자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3이랑 같아졌어. 그러면 둘이 겹치는 게 껍데기잖아. 여기서 껍데기만 겹치잖아. 그럼 해가 없는 거지. 그래서 등호 붙이면 안 돼. 해가 있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A값 범위는 자
그 양쪽이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A가 3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 알겠어?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이걸 못해요. 첫 번째 인수분해 못하고요. 두 번째 수직선을 못 그려요. 세 번째는 등으로 붙여야 되는지 못 붙여야 되는지 몰라. 왜냐고? 맨날 암기식으로 공부했으니까. 맨날 해설지 보고 맨날 풀이만 암기하려고 달려드니까 문제가 조금만 바뀌어서 나오면 못 푸는 거야. 왜냐면 그런 문제를 본 적이 없거든. 그렇게 막 달달달달 외웠으니까.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패닉 상태입니다. 어떻게 하면 고등학교 2학년 1등급 모의고사 어떻게 하면 평균 40점이다 뭐 어떻게 하면 1등급 컷이 67점이 나와. 나 놀랐어요. 말도 안 되는 거야. 안쓰러워서 그래 진짜 2, 3학년들. 이해가지? 공부 방법 정확히 알아야 돼. 선생님 말 무슨 말인지 알지? 외우려고 달려들면 안 돼. 알겠어? 조금 힘들고 조금 천천히 하더라도 정확하게 공부하는 게 맞아. 알겠지? 그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자. 요거랑 연립했다고 치자. 자, 요거랑 연립했다고 했자. 그럼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고 1보다 크다. 그리고 뭐야? x가 1보다 크고 마이너스 a. 자, 요거를 연립했을 때, 요거를 연립했을 때 뭐기만 하는데 해가 있을 범위를 구하라는 거지 A가. 맞죠? 그럼 이렇게 됐을 때 해가 있게끔한 A값 범위를 결정하네 그지? 야 그럼 봐라. 이 상태면 무조건 여기서 해가 겹치지. 해가 생기지. 그렇지 않을까? 봐봐. 생각을 해봐. 여기 봐봐. 하나는 마이너스 3보다 작다고. 여기가 1보다 크다야. 근데 지금 1보다 크대. x가 1보다 지금 이런 상황이야. 그러면 x가 1보다 크고 마이너스 a가 어딘지 모르지만 여기다 크든 여기다 어디를 잡던 간에 무조건 해가 생기지. 맞지? 그러면 뭐기만 하면 돼. 마이너스 a가 1보다 뭐기만 하면 크기만 얘가 오른쪽에 있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려면 마이너스 a가 1보다 오른쪽이 크기만 하면 해를 무조건 갖겠지. 이해가지?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돼? 그냥 마이너스 a가 1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되잖아. 이해가시죠? 그래 그러면 이제 양쪽에다 마이너스 곱하면 이거는 뭐 이렇게 되네. 그래서 답이 두 개 나온 거야. 이거 하나 답 두 개 나온 거야. 두 개 적어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넘기시고. 그 다음에 22번이지 맞아? 이거는 나오면 3.7, 3.2 이거는 그냥 이거 틀리면 큰일 나는 거 알겠어? 자 봐봐. 2차 방정식은 허근값과 실근을 가서 K값 범위 구하래 맞아? 자 3x 제곱 반드시 둘 다 따져봐야 돼. 한쪽만 하면 안 돼. 알겠어? 얘는 뭐를 갖는데? 허근을 갖는데 맞아? 그러면 이 녀석아 자 B' 값은 얼마야? 2K지? 그 짝수 판별식 쓴다. 짝수 판별식 허근 가져야 된다고 했으니까 B' 제곱 마이너스 AC 자 이렇게 되지. 얘가 허근 가져야 돼. 허근 그럼 얘는 0보다 작아야겠지? 맞죠? 그럼 이거 2차 방정식 풀어라는 거지? 자 그러면 인수분해하면 2K 플러스 3이랑 2K 마이너스 3이랑 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2차 방정식 풀면 얘 0이 되니까 K값 마이너스 2분의 3이고 K값은 2분의 3이지. 그래서 이런 범위가 나와. K값이 일단 이게 얘가 허근을 갖게끔 하는 이 범위고 그 다음에 옆에 거 봅시다. 실근 가져야 되는데 x제곱 마이너스 kx 플러스 k는 0. 자 얘가 실근을 가져야 되는데 실근 가질 조건은 판별식 0보다 크거나 큰 거지. 이거 등호도 실근이야 알겠어? 자 이거 풀면 자 b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c 하면 k 얘가 0보다 작거나 커야 된다는 소리지? 그럼 인수분해하면 k 마이너스 4지. 맞지? 그지? 그리고 혹여나 학교에서 수업을 할 텐데 학교 선생님 설명이랑 선생님 풀이랑 다르면 선생님 풀이대로 해 알겠지? 어차피 시험 대비해서 현실적으로 시험 대비해서 시험 문제 풀 때 현실적으로 더 도움되는 풀이는 쌤 풀이야 알겠지?
그 원론적인 풀이는 아니야. 알겠어? 자, 요거 0이 되는 값 0, 얘 0이 되는 값 4 해서 가장자리. 그래서 k 값은 가장자리 써주면, 자, 얘가 이제 실근가제 조건이야. 얘가 실근가제 조건은 자 이렇게 돼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러니까 얘도 만족시키고 얘도 둘 다 만족시켜야 된대. 그러면 얘네 둘의 공통범위를 구하라는 거지. 그래서 수직선에 그려보면 이제 공통범위가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고, 그 다음에 2분의 3보다 작고. 그러면 둘이 평균되면 정가운데 0이 있겠네. 0 이렇게 여기 k값 0 이렇게 있어. 0보다 작거나 작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범위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는 4보다 크대, 같거나 크대. 그럼 여기에서는 이제 공통범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지금 이 영역이랑 0보다 같거나 작고 4보다 같거나 크다. 자, 요 영역을 쟤랑 겹쳐봤는데 공통범위가 여기밖에 안 나오지? 그래서 최종 정답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k가 크고 0 이하다. 자, 요게 최종 정답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거 틀리면 저기 등급이 올릴 수가 없어. 알겠지? 알겠지? 그러니까 일단 너네가 1등급을 맞기 위한 최적의 방법은 일단 실수를 줄이는 거야. 실수를 안 하는 거야. 알겠지?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등급이 잘 나오는 학생은 이제 이런 게 있어. 일단 남들이 다 맞추는 문제가 있고, 남들이 다 틀리는 문제가 있어. 이거는 당연히 남들도 어려우니까 다 틀리겠지, 그치? 그럼 남들 다 맞추는 문제는 나도 다 맞춰야 돼. 남들 다 맞추는 문제는 나도 다 맞춰야 돼. 일단 여기가 기본이야. 그럼 등급이 동급이야. 알겠어? 그래서 남들 다 틀린 거에서 몇 개 더 내가 더 푸냐에 따라서 등급이 달라지는 거야. 그치? 남들 다 틀린 거 내가 다 풀잖아? 그럼 전부 1등이야. 이게 기본이거든. 알겠어? 모든 문항이. 근데 그러니까 남들 다 맞추는 거 나도 맞추는 게 일단 기본이야. 알겠어? 남들 다 맞추는 거 내가 틀리면 안 돼. 거기서 동급이고 남들이 많이 틀리는 거 있지. 막 애들도 많이 틀릴 거 아니야. 맞아? 거기서 이제 남들 다 틀리는 문제가 한 10개 정도 된다. 그럼 나는 공부 열심히 했어. 그래서 얘네들보다 한 6개를 더 맞췄어. 맞아? 그럼 그만큼 등급이 더 잘 나오는 거야. 이게 등급 경쟁의 원리야. 알겠어? 알겠지? 그럼 막 개 중에 선생님도 가끔씩 가르치다 보면 개 중에 이런 학생 있어요. 남들 다 맞추는 거를 다 틀려. 근데 남들 다 틀리는 거를 맞춰와. 희한하지? 진짜 나한테 뭐 이런 애도 있었어. 옛날에 누구라고 말 못하겠는데 막 머리는 좋아. 근데 공부를 안 해. 막 맨날 게임하고 라면 그런데 막 그러니까 기본은 공부를 안 하니까 머리만 믿고, 공부를 안 하니까 이제 유형이 정리하니까 남들 다 맞추는 거 다 틀리더라고. 근데 남들이 겁나 다 어려워갖고 다 틀린 거 있지. 겁나 어려운 문제 맞춰와. 선생님 저 이거 맞췄는데요? 한 3개 되는 거 선생님 저 이거 풀어서 다 맞췄어. 어려운 거. 근데 남들 다 틀린 거 다 틀려. 근데 이게 비율이 7대 3이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점수가 나올 수가 없지. 나보고 칭찬해달래. 그래서 이게 뭔 소리야. 그래서 막 전혀 반갑지도 않고, 선생님 남들 다 틀린 거 저 맞았어요. 그래서 그래 너 잘 봤나 보구나. 그런데 아니 근데요 많이 틀렸어요. 다른 거를 기본 문제를요. 그래서 점수 생각해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 막 그러니까 남들 다 틀린 거 내가 맞추면 마치 수학을 좀 잘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지. 그게 절대 아니지. 다 맞추면 얼마나 좋아. 그치? 기본이 우선 받쳐줘야 돼. 알겠어? 그러니까 니네 시험지에서 막 정말 막 100점 어려운 게 있으면 막 가끔씩 막 6점대도 있고 막 5.7점도 있을 거란 말이야. 이게 이제 막 어렵겠지. 이 정도 100점이면. 그지? 근데 시험 문제는 뭐 한 4점 정도 되게 4.1 정도 뭐 이렇게 있다고 치자. 2점짜 쉬운 문제. 얘는 이지고 얘는 하드야. 근데 기껏 해봤자 몇 점 차이야? 1.6점이지. 맞지? 이런 것들을 다 틀리고 얘를 막 내가 멋지게 푼다고 해서 뭐 예술 점수 막 플러스 1점, 가산점 이런 거 없어요. 막 무슨 뭐 기술 점수 뭐 얘를 엄청 내가 멋있게 푼다고 해서 학교 선생님이 너는 엄청 멋있게 풀었구나. 플러스 1점. 근데 더 휘황찬란할 건데 기술 점수 1점, 뭐 가산점 1점, 뭐 예술 점수 1점, 그다음 미술 점수 1점, 그다음에 막 그래서 막 뭐 플러스 이런 거 없어. 알겠어요? 그리고 전교생이 다 틀리면 나 혼자 맞췄다. 기특 점수 뭐 플러스 2점, 뭐 가산점 이런 거 없다고. 그냥 이 점수는 이 점수, 이 점수, 이 점수야. 알겠어? 그 차이점을 알아야 된다고. 이거 10개 틀리고 남들 다 틀린 거 하나 맞으면 분명히 얘가 손해지. 점수가 나올 수가 없지. 이해가지? 오히려 이걸 틀리고 이거를 실수 하나 하고 10개를 다 맞추는 게 훨씬 나아. 등급에서는.
이게 기본이야. 기본 수학 시험의 기본. 45분이면 엄청 타이트한 50분이긴 한데 옮겨 적고 뭐 하려면 한 답안지 작성 시간 뭐 소수를 시간 하면 막 한 4분 빠질 거 아니야. 46분 안에 이렇게 푸는 것 자체가 엄청, 그러니까 그래도 내가 아까 전에 제자들 한참 못 미친다고 하지만 그래도 인정해줘야지. 제한된 시간에 잘 본 거지. 멘탈 관리가 잘 돼 있어요. 멘탈 관리가.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요거를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여기 확인 체크는 저기 밑에 뭐 이런 거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밑에 복습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오실 거 알겠죠? 몇 분 됐지 수업한 지? 30분 됐는데 10분만 더 하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진도를 끝낼게요. 일단 복습하시고 다시 한번 말해주면 시험 폼이 어떻게 된다고요? 첫 번째 여방, 그 다음에 부등식, 그 다음에 경우의 수 P, C, 그 다음에 행렬에 행렬에 덧셈 파트가 있고 곱셈 파트가 있어요. 그렇죠? 단원이 하나, 둘, 셋, 네 개 알겠지? 이번 시험 폼이 알겠죠? 오늘 진도 마무리하면 빨리빨리 본인이 공부해서 선생님한테 모르는 걸 질문하세요. 알겠지? 그리고 교과서를 너네가 6월 초에 주면 꼼꼼히 복습을 할 거잖아. 시험 봐봐서 알겠지만 중학교 때는 교과서만 많이 풀어도 커버가 80%, 80점이 커버가 돼. 근데 고등부는 좀 달라. 알겠지? 왜냐면 고등부는 학교 전교생의 성적이 고루고루 다 좋잖아? 그럼 학교 선생님이 짐 싸야 돼. 왜냐면 전교 1등부터 400등까지 등급을 정확하게 다 나눠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시험지가 당연히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야. 시간도 촉박하고 일부러 그런 거야. 그래서 교과서만 하면 몇 퍼센트가 커버되면 니네 시험 봐서 알겠지만 교과서 엄청 꼼꼼하게 너네가 프린트 하잖아? 그 60점밖에 커버가 안 돼. 알겠죠? 알겠지? 나머지 40점은 어쩔 수 없다. 문제집 유형으로 커버가 되는 거야. 이해가죠?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 지금 솔직히 다른 학교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도 어차피 경쟁이잖아. 그지? 어차피 얘네들도 겨울방학 때 막 엄청나게 반복해서 그 빨로 지금 요 점수를 치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이거 어차피 지금 다 까먹었어. 다른 애들도 겨울방학에 했을 거 아니야? 다 까먹었어. 너네랑 출발선이 똑같아. 그리고 시험 지금 3주 남은지도 몰라. 이해가? 그럼 누가 시험 잘 보냐? 빨리 경각심을 갖고 시험이 3, 4주밖에 안 남았다 알고 빨리빨리 복습하고 빨리빨리 정리하는 학생이 잘 본다고. 이해가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지금 시험 3주니까 6월 29일부터니까 그 전주는 다른 과목, 암기 과목 집중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선생님이 그 전주까지 지금 한 2, 3주까지 해서 그래서 보강 빨리빨리 땡겨서 하는 거고. 알겠죠? 그래서 집중을 해야 돼. 빨리빨리. 그리고 다른 과목도 잘 봐야지. 집중해서. 아시겠죠? 그러니까 집중해서 빨리빨리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 내용 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의 실근 조건 214쪽 봐봐. 224쪽. 폈니? 폈죠? 자, 이거는 고등학교 2, 3학년들에 대해서도 가끔씩 나오기 때문에 이건 하겠습니다. 알겠죠? 근데 225쪽에 실근의 위치라고 되어 있지, 맨 위에. 맞죠? 이건 내용 빼겠습니다. 알겠죠? 최근 10년간 모의고사에서 본 적도 없고요. 고교 내신에서 마지막으로 본 게 6, 7년 전에 신당고에서 두 분 사이에 위치했을 조건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너네가 교육과정이 22개정 개정됐잖아? 교과서에도 있지도 않고 이건 시험에 잘 내신에서 나오지도 않아. 그래서 과감하게 빼겠습니다. 알겠죠? 알겠지? 근데 혹시라도 학교에서 방정식의 실근의 위치 요 비슷한 걸 했다 그럼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나랑 수업하지 않은 뭐 이상한 걸 했다 그러면 알려줘. 난 너네 얘기해주면 아니까. 그럼 그건 해야 돼. 학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한 번 해야 돼. 알겠지? 왜냐면 학교 선생님도 다양하기 때문에. 아시겠죠? 근데 이거는 안 나오니까 과감 빼겠다. 넘기시죠? 자, 그러면 226쪽만 하면 진도가 마무리돼요. 아시겠죠? 227쪽은 뺀 거예요. 228쪽도 뺀 거야. 실은 위치는 뺄게요. 알겠죠? 알겠지? 최근 5년간 고교 내신 너네 이 지역 교구 내신에서 본 적이 없어요. 작년까지 다 했는데 반대로 말하자면 시험에 나온다는 것만 하면 돼. 알겠지? 자, 226쪽 보겠습니다. 226쪽. 226쪽. 네.
그리고 이번 시험을 치렀는데 왜 학교 분위기가 이런 거 있잖아. 뭐 학교 선생님이 이번 시험에 너무 애들이 시험을 다 잘 본 것 같고 막 잘 본 애들 많다는 분위기가 있잖아. 그럼 긴장해야 돼. 그 학교. 왜냐면 뭐 등급이 어느 정도 나눠졌다 하더라도 좀 몰려 있는 데가 있을 수도 있거든. 그거 이제 또 나눠줘야 되거든 학교 선생님이. 그래서 조금 시험지가 중간보다 좀 어렵게 나올 수도 있어. 근데 다행인 거는 경우의 수 PC 그 다음에 행렬 파트는 그렇게 어렵게 낼 수가 없어. 유형 자체가 그렇게 내면 다 틀리거든. 문제는 여러 가지 방정식과 부등식 파트를 좀 해야 돼. 여기가 모의고사에서도 변형이 많이 되고 아무튼 이해 가지? 여기서 다 결판 나는 거다잉. 자, 여기 하겠습니다. 실근부. 자, 2차 방정식의 실근부인데 자 보세요. 어떤 2차 방정식 봐봐. 내가 정리를 해줄게. 어떤 2차 방정식이 있는데 두 근이 모두 양수래. 자, 두 근이 모두 양수래. 그럼 일단 두 근이 존재해야겠지. 두 근이 있으려면 판별식 0보다 같거나 커야 되겠지? 괜찮죠? 이제 두 근이 존재하겠지 그러면? 그치? 그 두 근이 모두 양수래. 그럼 두 근의 합은 뭐 해야 되지? 두 근의 합? 두 근이 모두 양수면 두 근 양수끼리 더하면 양수. 곱해도 뭐겠지? 양수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요 세 개의 공통범위를 구해주는 소리야. 아시겠죠? 두 근이 모두 음수다. 안 어려워. 두 근이 모두 음수다. 두 근이 모두 음수다. 그럼 일단 두 근 존재해야겠지. 그지? 뭐 두 근이 뭐 같은 서로 다른다는 말이 없잖아. 두 근이 같아도 되니까 일단 판별식 0보다 같거나 커야 돼. 그러니까 두 근이 모두 음수래. 그럼 두 근의 합은 뭐 해야 되지? 음수지? 두 근의 곱은 양수지? 그래서 요거 세 개 범위 공통범위 구하라는 거 알겠지? 그리고 두 근의 합은 근각에서 알지? 마이너스 a분의 b인 거 아시죠? 두 근의 곱은 a분의 c인 거 아시죠? a분의 c인 거 모르는 학생 없겠지? 근각에서에서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다. 두 근의 곱은 a분의 c고 알겠지? 해서 요 세 개 공통범위 구해주는 소리야. 알겠죠? 그 마지막에 두 근의 부호가 다르다. 그러니까 하나는 음수고 하나는 양수 뭐 이렇다는 소리 알겠어? 그러면 일단 두 근의 곱은 뭐야지? 음수해야 되지. 그지? 그러니까 즉 이 얘기는 뭐냐면 a분의 c가 음수라는 소리여야 돼. 알겠어? 아시겠죠? 두 근의 부호가 다르다. 두 근의 곱이 두 근의 부호가 다르다. 두 근의 곱이 음수다. 그럼 a분의 c가 당연히 음수라는 소리야. 알겠지? 그러면 자 선생님 여기 그러면 두 근이 있어야 되니까 얘는 판별식 안 따져주나요? 얘는 안 따져줘도 돼. 판별식은 안 따져줘도 돼. 왜 그럴까?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지금 ac의 부호가 어떻지? 다르지? 지금 ac가 음수잖아. 지금 ac 부호가 다른 거지. 아니 a분의 c가 음수라는 건 ac의 부호가 다른 거지. 그럼 얘가 음수라는 거 아니야? 아니 ac랑 나눴는데 음수 나왔대. 그럼 곱해도 음수일 거 아니야. 그럼 음수랑 여기 앞에 마이너스랑 음수 곱하면 얘가 뭐야? 양수지. 그럼 b제곱이랑 양수 더하면 뭐야? 양수겠지 무조건? 맞죠? 그러면 얘는 무조건 0보다 큰 거야. 이미 이게 성립하면 무조건 판별식 0보다 커서 따져줄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알겠지? 그러면 이제 선생님 그럼 두 근의 합은 안 따져주나요? 두 근의 합은 양수인지 따져줄 수가 없지. 두 근의 부호가 다른데 마이너스 2고 3 이러면 둘이 더하면 양수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마이너스 3이랑 2 이렇게 두 근의 부호가 달라 이렇게. 그럼 얘네 둘이 더하면 뭐야? 얘네 둘이 더하면 음수고 얘네 둘이 더하면 양수지. 그러니까 두 근의 부호가 다른데 절대값이 누가 더 큰지 모르니까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는 거야. 만약에 마이너스 2 이러면 두 근의 부호 다른데 절대값 같으면 덜이 합하면 0이지. 그지? 근데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아무 말도 없을 때는 이럴 때는 얘를 조사할 수가 없어요. 두 근의 합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0인지 뭔지 몰라. 그냥 부호만 다르다고 돼서는 합이 뭔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시험에 어떻게 나오겠어?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 두 근의 부호가 다르고
알겠니? 가끔씩 시험에 잘 나와 이건. 두 근의 부호가 다르고 여기서 이제 추가를 해주지. 절대값이 같다고 알려줘요. 절대값이 어떻다? 같다. 그렇다는 얘기는 두 근의 부호가 다르고 절대값이 같다는 거는 두 근의 합이 뭐라는 거지? 0이라는 거니까 여기는 알파 플러스 베타는 0. 이거 하나 더 따져줘야 돼. 알겠죠? 그러면 두 근의 합이 0이라는 거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0이라는 소리고 AB 두 근의 곱이 음수라는 거는 a분의 c가 0보다 작다 이런 소리야. 이거 두 개 따져주는 소리예요. 아시겠죠? 네, 그럼 빨리 정리하고 쉬었다 합시다. 네, 빨리 정리하고 쉬었다 할게요. 나는 조금 공부를 하려는데 의지가 좀 약하다. 뭐 이런 거 있잖아. 스카도 막 졸면 막 옆에서 깨워주는 시스템 있다며. 그래서 너네들이 원한다면 나는 좀 의지가 약하다. 선생님 나도 집에서 스스로 잘 공부를 하는데 마음이 안 잡힌다. 그럼 선생님한테 말해. 선생님 그거 서비스 해줄게. 매운맛으로다가. 전화 시스템. 학교에서 그러니까 몇 시부터 몇 시에 집중이 안 된다. 그럼 내가 전화해드릴게요. 나 학원에 나 12시간 수업하고 내가 전화해서 공부 안 하냐? 내가 해줄게. 공부 안 하냐? 정신 안 차려? 이렇게 약간 독설 5분 시스템. 공부 안 하냐? 정신 안 차리냐? 너 미래에 대해서 뭐가 될 거야? 잔소리 막 하는 거지 막.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 정신 바짝 차리고 공부에 집중되겠죠. 그 매일 해줄 수도 있어요. 스토커도 아닌 이상. 엄청 싫을 걸 근데. 해줄게. 어차피 학교에 있을 때는 야 학교에 있을 때는 좀 그렇잖아. 조는 것까지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 맞지? 핸드폰도 다 내냐? 학교? 안 내요? 뭐 아무튼 뭐 야 조냐? 뭐 내가 해줄게 원하면 주말에도 때 해줄게요 제가. 문자로 공부하고 있냐? 집중하고 있냐? 졸고 있냐? 뭐 이런 거 있지. 해줄게요. 매크로처럼. 아무튼 원하면 말하세요. 알겠죠? 중간맛, 순한맛, 매운맛 종류별로 해가지고 좀 그렇다. 근데 순한맛은 공부해야지 이렇게 이게 뭐냐 이게. 그렇잖아 그지? 초등학생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한 중간맛에서 매운맛 정도로 공부하고 있냐? 그거죠. 딱 그거 이모티콘도 인상 쓰고 있는 거 있잖아. 노래 보는 걸로 지켜보고 있다. 조는 거 아니지? 너 자 빨리 합시다. 여기 마무리 해야죠. 그래요. 5분 안에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다 풀어줄게. 자 2차 방정식이 있는데 공부에 땅을 치고 후회한다. 나중에 대학교 가서 땅을 치고 후회하고 고등학교 2학년 말 정도에 내가 원서를 쓸 수 있는 대학교가 없다는 걸 너네가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느끼는 순간 끝나 있어. 좋은 대학교 좋은 과 가야 될 거 아니야. 맞아? 남들 다 그렇게 결정하고 있는데 나는 점수가 안 돼서 갈 데가 없다. 그러면 그게 참 슬픈 현실이다. 자 2차 방정식 이럴 때 K값 범위를 구하래요. 자 1번 두 근이 모두 양수다. 두 근이 모두 양수라고? 일단 판별식이 있어야, 두 근이 있어야 돼. 그럼 B' 값이 2로 나누면 마이너스에 K 플러스 1 이렇게 돼요. 아시겠죠? 알겠지? 그리고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지? 너네가 벌써 고1이잖아. 그치? 그러면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본 학생도 있고, 그치? 맞죠? 그러면 벌써 고등학교 1학년이 됐잖아. 그치? 그치? 너의 친구들 점수 내가 안 까봐도 된다. 너네 학교 시험지 내가 다 봤지? 그 정도 시험지 난이도에 이 지역에 있는 학생들 점수 내가 다 맞출 수도 있어요. 그 정도는 돼. 알겠지? 그러니까 시간이 금방 가. 지금 고1이지? 좀 있으면 고등학교 3학년 금방 가. 엊그저께 중학생이었잖아. 시간이 빨리 간다고.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지금 놀고 딴 데 정신 팔려 있을 때가 아니야. 대학교 가서 놀아. 알겠지? 대학교 가서는 진짜 또 놀아야 되는 건가? 막 이러면서 너무 노는 게 좀 미안할 정도로 야 우리 이렇게 놀아도 되냐? 진짜 막 공부해야 되지 않을까? 막 그 짬내서 공부해야 돼. 진짜 공부하고 싶은데
너무 친구들도 너무 다 행복해하고 축제도 많고 여행도 많고 그리고 더 공부하고 싶은데 대학교에서는 빨리 집에 가래. 아니 뭐 1시밖에 안 됐는데 수업이 없는 날도 있어. 뭐야 이게 1시부터 저녁까지 할 게 없어. 또 공부하게 된다니까? 공부해야 되는데 친구들이 맨날 불러. 너무 놀아도 그래서 막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어. 야 이거 우리 이렇게 놀아도 되냐? 진짜 야 이제 그만 놀고 싶다. 이제 질릴 때까지 놀 수 있어요. 야 이제 우리 그만 놀면 안 될까? 이럴 때까지. 니네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 대학교 가면. 알겠지? 가봐 나중에. 자, 두근 양수하겠습니다. 비프라임 값이 일어나면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판별식이 일단은 뭐야 돼? 두근이 있으려면 문제에서 두근이 양수래. 두근이 양수. 그러니까 판별식 0보다 같거나 커야겠지. 그래서 B'P 제곱 마이너스 AC. 자, 얘가 0보다 같거나 크셔야 돼, 그치? 그죠? 이거 한번 풀어서 범위 나오라는 소리고. 그 다음에 두근이 모두 양수면 두근의 합도 양수다. 그러니까 즉 근각에서 하자면 마이너스 A분의 B가 이렇네. 플러스 되고. 그러면 얘가 2에 K 플러스 1이 0보다 크셔야 된다는 소리예요. 알겠죠? 그 다음 두근의 곱도 뭐 해야 돼? 0보다 커야 된다는 소리지. 그지? 그러면 두근의 곱도 0보다 커야 되니까 A분의 C 하면 K 플러스 3이란 말이야. 자, 그러면 이거를 셋 다 만족시켜야 두근이 모두 양수가 되는 거야. 아시겠죠? 알겠지? 자, 그러면 일단 K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얘는 어차피 양변 2로 나누면 양수로 나눴으니까 자, K 마이너스 1보다 크고 그럼 얘랑 공통범위 수직선에 그리면 이거가 공통범위야 현재까지. 아시겠죠? 그려봐.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1 그럼 얘가 공통범위고 얘네들이 공통범위고 그 다음에 얘랑 이제 공통범위 구해줘야 되겠지? 그럼 얘를 이제 전개를 해줘야겠죠? 자, 그럼 어떻게 될까? K 제곱에 플러스 2K인데 K 빼니까 플러스 K 그 다음 1에서 1 제곱하면 1인데 1에서 3 빼면 마이너스 2. 자, 해서 인수분해하면 K 플러스 2랑 K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맞지? 그러면 자,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K가 마이너스 2보다 같거나 크고 1보다 같거나 크다. 그럼 얘랑 이제 공통범위를 구해야 되잖아? 맞죠? 그럼 수직선에 얘랑 그려보면 일단 이쪽에서는 공통범위가 겹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얘랑 하면 이제 이거 자체가 이제 최종 정답 K가 1보다 같거나 크다. 수직선에 그려보면 공통범위가 이제 얘가 나와. 그래서 1번 정답은 K값 범위 이렇게 쓰시면 돼요. K1보다 이상이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는 두근이 모두 뭐 해야 된대? 두근이 모두 음수해야 된대. 그러니까 일단 2번은 두근이 음수다. 그럼 판별식은 얘는 똑같겠지? 두근이 존재해야 되니까 판별식은 똑같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이제 두근이 모두 음수다? 그럼 이제 얘가 두근의 합은 음수해야 되겠지. 두근이 모두 음수니까. 괜찮죠? 얘는 그대로겠죠. 두근 곱하면 양수니까 얘는 그대로겠지. 그럼 이제 얘만 따져보자. 자, 두근의 합이 아까 전에 마이너스 A분의 B였는데 괜히 지웠네. 자, 플러스니까 2의 K 플러스 1이 음수해야 돼. 그러면 자, 양변을 2로 나누면 0은 2로 나누나 마나고 양수로 나눴으니까 부동 안 바뀌고 그럼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야. 그럼 얘랑 공통범위 구하면 일단 마이너스 3보다 K가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다야. 그럼 얘랑 또 공통범위 수직선에 그려봐야겠지 정답이. 맞죠? 그럼 봐봐. 그럼 수직선에 살짝 그려볼까? 자, 얘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다야. 그 다음에 쟤는 마이너스 2보다 같거나 작고 이렇게 하나는 마이너스 2고 하나는 1이네. 그리고 공통범위가 이제 여기에서만 생기는 거겠지. 그래서 최종 정답은 마이너스 3보다 크고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두근이 서로 다른 부호다. 두근이 서로 다른 부호다. 그지? 그죠? 그러면 얘는 뭐일 수밖에 없어? 요거 하나밖에 조사할 수가 없다. 얘는 조사해 안 해? 두근의 부호가 다르다. 그럼 이거 조사할 필요 없지. 판별식은 두근 부호가 다르면. 그리고 그냥 두근이 서로 다른 부호고 뭐 절대값이 같다 이런 얘기 없지. 그럼 이거 따져줄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알겠지?
근데 뭐 그럴 일은 없지만 두 근의 부호가 다르고 뭐 두 근 중 큰 수의 절대값 두 근 중 큰 수의 절대값이 더 크다 뭐 이렇게는 하진 않겠지. 뭐 그러면 양수긴 한데 아무튼 별다른 말이 문제에서 별다른 조건이 없으면 그냥 요것만 따지시면 돼요. 알겠죠? 두 근의 절대값이 같다 하면 두 근의 합은 0이다 이렇게 따져주시면 되고요. 알겠지? 아무튼 근데 이 문제는 이것만 따져주면 돼. 그럼 K값 보면 어떻게 돼? 두 근의 부호가 다르면 두 근의 부호가 음수해야 되겠지? 이해가죠? 그래서 이게 정답인 거야. 3번은 아시겠죠? 알겠지?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두 근의 부호가 다르고 두 근의 절대값이 같다. 그러면 두 근의 합을 0까지 따져줘야 돼. 만약에 절대값이 같다는 조건이 추가로 붙어있으면.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2k 플러스 1은 0이고 그러면 k 플러스 1은 0이니까 k 값은 마이너스 1 이제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이 문제는 오류지. k가 마이너스 3보다 작으면서 k가 마이너스 1일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문제를 이제 잘 만들어야겠지. 뭐 이런 거는 이제 여기서는 안 되긴 하지만 자 이런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밑에 있는 건도 490번 별표 한번 쳐볼까요? 490번. (488번은)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똑같이 해보시면 돼요. 두 근이 모두 음수니까 따져보면 돼. 똑같이 해서. 알겠지? 요거 스스로 한번 해보고 489번은 한 개의 양수인 근과 한 개의 음수인 근이면 두 근의 부호가 다른다는 거지. 맞죠? 그러면 a분의 c가 뭐야 돼? a분의 c가 음수해야 된다는 거지. 그럼 거기서 a분의 c 하면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3이 0보다 작아야 된다는 거지. a분의 c가. 그치? 그럼 이거 풀면 어떻게 돼? 자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될 때 정수 a 값 구하래. 그러면 이거 사이에 있는 정수 2지? 그 정답 2고. 알겠죠? 그 다음에 490번이 선생님이 말하는 거지.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고 그러면 a분의 c가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5가 음수해야 된다는 것이 두 근의 곱이. 그러면 a 값 보면 어떻게 돼? 1과 5 사이 이렇게 되는 거고. 맞아? 그리고 절대값이 두 근의 절대값이 같대. 그러면 마이너스 a분의 b가 0이 나와야 된다는 거지. 두 근의 합이 0이 나와야 된다는 거지. 그럼 얘가 0이어야 될 거 아니니? 그래야 마이너스 1분의 0이 0일 거 아니야. 이해가시죠? 그럼 이제 얘가 0이어야 되니까 a 값은 인수분해 하시면 마이너스 3 플러스 3. 그럼 a 값 부호가 두 개 나와. 4랑 마이너스 3. 근데 이 범위 안에 있는 건 얘는 안 되지. 그래서 a 값 4 이렇게 푸는 거라고. 알겠죠? 필수. 알겠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진도가 다 끝났는데 선생님이 시험에 나온다는 위주로 꼭 여기 문제집 찍어준 거 있지? 이걸 토대로 개념을 RPM 마플 시너지 그 유형 그대로 공부하시면 돼요. 시험에 나온다는 유형만. 거기다 교과서 정리까지 하시면 아무리 몰라도 90점을 뚫어낼 수 있어요. 알겠지? 근데 100점 받고 싶으면 그 모의고사 유형 있죠? 너네 시험지 다 확인했는데 난이도 있는 거는 다 모의고사 유형입니다. 알겠지? 그거 많이 연습하시면 돼요. 일단은. 알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집에서 너네가 많이 풀어와서 많이 질문을 해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럼 시험 보기 전까지 뭐해? 선생님 6월 초에 교과서 풀고 지금부터는 선생님이 질문만 받고 개별진도 하잖아. 그치? 선생님도 막 목 아픈데 왜 이렇게 막 보강하고 왜 이렇게 진도 빨리 뺐을까? 빨리 개별적으로 봐주고 싶어서. 알겠니? 알겠지? 이게 개이득이야. 이게 개이득. 알겠죠? 그래서 개별 질문 하세요 이제. 알겠죠? 그래요. 그러면 잠시 쉬었다 합시다. 지금부터는 시험 때 개별 질문 하는 걸로.